반도체는 올해 내내 강했고 지난주까지 강했고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도 강할 수 있다. 이거는 하여튼 뭐 큰 축으로 계속 두고 가야 된다. 3분기 우리가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아진 업종이 있습니다. 자동차 부품이 다 좋아졌습니다. 그다음에 타이어도 좋아져. 타이어.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시작 전까지 계절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고,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하면서 이제 가이던스 잘 보자는 거고, 그다음에 반도체 ETF가 상장을 해서 또 재수 없으면 또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만약에 반도체를 사고 싶다 그러면 조금 요 이후로 늦추자.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노는 거는 그닥 추천을 안 드리고, 이제 올해 내내 강했던 업종 반도체, 그죠? 지난주까지 강했어. 그 마이크론 테크니 뭐 인텔이니 뭐 저기 미국 주가들도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,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도 이제 거의 13만 원 위로 안착을 했으니까 사실 신고가죠. 그래서 역사적 고가가 15만 원인데 이제 13만 원까지 여기서 놀고 있는 거고, 삼성전자도 7만 어찌됐든 꾸역꾸역 와서 다시 7만 3천 원 분까지 올라왔어요. 다만 이제 여기가 일단 전고점이니까 저항선이 되겠죠. 이걸 뚫으려면 보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내줘야지 뚫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8만 원까지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. 왜냐면은 뭐 HBM 같은 걸 떠나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 돌아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로 봐야 된다.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 가지고 플레이하기 좋았던 겁니다. 근데 다만 조금 주의를 할 거는 기존에는 이제 HBM 쪽만 강했고 아직도 강하죠. 근데 이제 HBM 쪽이 주가 좀 부담은 좀 됩니다. 뭐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죠. 물론 이때 뭐 실적이 안 나오니 뭐 어쩌고 해서 이제 빠졌어요. 5만 7천 원까지. 근데 다시 올라왔습니다. 근데 냉정히 말하면 비싸긴 합니다.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자. HBM 쪽은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도 상당히 견고하죠. 뭐 남들 빠질 때 이렇게 다시 그냥 올라왔고, 그 다음에 STI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이런 HBM 관련주들은 여기 이 지금 주가에서는 좀 신규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일단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. 다른 반도체주들을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다 화요일날 ETF가 상장을 했다 그랬죠. 삼성과 미래에셋에서 반도체 핵심 장비 ETF를 상장한다. 특히 뭐다 삼성전자, 하이닉스 빼고 그냥 소부장으로만 다 채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느는 건 무조건 뭐 한미반도체겠죠. 여기 25%, 얘는 16%. 그러니까 뭐 빠질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뭐 ISC, 뭐 리노공업 지난주 급등했죠. 두 종목들. 그다음 대덕전자, 이수페타시스도 바닥에 많이 올라왔고요. 하나마이크론도 엄청 올랐고, 이오테크닉스, HPSP 등등. 그 다음에 비슷하죠. 한미반도체, 이오테크닉스, 이수페타시스, 특이한 건 동진세미캠, 솔브레인 재료까지 넣었어요. 그리고 원익 IPS, 아직은 인기 없는 전공정 장비 주가 하나마이크론 동시에 들어가고, ISC, 파크 시스템. 어찌됐든 요때 화요일 날이 또 안 좋게 보면 또 변곡점 될 수 있다. 요거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자. 그러면은 신규 매수를 한다 그래도 굳이 뭐 이런 자리에서 살 필요는 없겠죠. 그것도 이제 ETF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
그거 염두에 두자는 거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건 뭐냐? 여기도 반도체 내에서도 또 순환매입니다. HBM 쪽들이 좀 주춤하죠. 많이 올랐으니까. 지난주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 콘텍스라는 업체가 있어. 자, 지난주 8,000원에서 뭐 15,000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. 이게 테스트 소켓 뭐 그런 거 있죠. IS 소켓.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뭐냐면은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.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다 발표를 했죠.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자, 200억에 50억 가까이 나왔어. 200억에 50억. 이 분기에 이렇게 찍힌 적이 없죠. 5, 4, 20. 그 2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올라도 싸네 하면서 이렇게 땡겼던 겁니다. 일단 실적이 발단이 됐죠. 이때 수요일이니까 이제 화요일날 발표 나고 이렇게 뽑아내고 같은 부류의 업체들이 다 급등을 했어. 소켓, 그러니까 테스트, 반도체 테스트 쪽이에요. ISC도 뭐 그렇고 리노공업이 또 뽑았죠. 다 비슷비슷한 과랍니다. 이게 또 이거는 뭐 또 온 디바이스 AI라고 기존에 이제 AI 말고 이제 우리가 온 디바이스 내에서 AI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핸드폰으로 외국인과 전화를 하면은 뭐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외국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갖다가 붙임으로써 이런 그 테스트 소켓들이 HBM이 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지난주 상당히 좀 셌다. 왜 셌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뭐 따라 살아는 건 아닙니다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테스트 쪽에 다 셌어요 지난주에. 테스트, 테크윙,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 쪽이 지난주 이제 HBM이 쉬면서 치고 올라오더라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자 KC텍 같은 것도 치고 왔습니다. 여기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여기도 뭐 갖다 붙이면 HBM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. 기존에 못 갔던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제가 뭐랬어요? 소재, 부품, 소재 이게 뒤따라 간다 그랬어요. 장비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먼저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 부품과 소재가 뒤따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른다 그랬습니다.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ETF에 들어갔지만 동진세미캠 어쨌든 올라오죠. 솔브레인도 마찬가지. 이런 식으로 소재 부품 쪽으로도 소재 쪽으로도 되고 그다음 부품 쪽에 월덱스. 이 월덱스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요. 이게 반도체 업체들은 3분기 때 실적이 다 빠개져야 돼요. 감산을 하니까 빠개져야 되는데 자 680억에 170억 680억에 170억 크게 안 줄었어 크게. 응? 딴 데는 막 반토막 나오고 적자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견고하다. KNJ도 같은 과랍니다. 그래서 자 이쪽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난다.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기존의 HBM은 좀 주춤하지만은 이 테스트라든가 전공정 장비라든가 이 소재 부품 쪽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 대신에 뭐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재수 없으면 또 변곡 좀 될 수 있다. 그리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또 안 나오면 또 뭐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반도체는 올해 내내 강했고 지난주까지 강했고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도 강할 수 있다. 이거는 하여튼 뭐 큰 축으로 계속
두고 가야 된다 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강했고 3분기 실적 좋았던 업종이 화장품과 이제 변압기 이쪽이라 그랬죠. 네, 변압기 쪽은 대장이 뭐다? 현대일렉. 그냥 신고가죠, 신고가. 3분기도 좋아. 이 변압기 쪽은 미국 쪽에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신고가.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마찬가지. 다시 전고 신고 좀 트라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재룡전기 이 중소형, 소형 배전 변압기인데 얘는 조금 주춤했어요. 지난주에 주춤. 특히 이제 이때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사실 큰 건 없는데 기관이 그때 좀 많이 팔았어요. 보면은 이때 한 20만 주 가까이 팔았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안 좋은 건 없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펀드에 뭐 이동이 있다든 같은 기관의 매도 때문에 지난주 주춤했다. 업황은 어떠냐? 이 월별 수출 실적 매주 보여주죠. 10월달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어. 계속 그냥 우상향이죠, 우상향. 어? 수출 실적.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수주 잔고라 그랬어. 음. 이게 매출이 어차피 수주 뭐 월별 수주 잔고를 반영을 하니까 수주 잔고도 2분기 때 살짝 꺾였다 3분기 때 확 올라갔어. 3천억 이상.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약간 줄었는데 지금 이 수주 잔고가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언제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분기 실적은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변한 건 없다. 약간 이연이 됐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주 잔고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을 예측해 보면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잘 보시고 문제 없이 주가만 조정받는 거고, 그다음에 또 LX 일렉트릭이 있죠. 얘는 이때 뽑았던 게 뭐 초전도 어쩌고 묶여서 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또 조정을 또 받았던 겁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변압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기관들이 계속 팔다가 계속 팔았죠. 살짝 돌아섰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 치고 나가면은 LS 일렉도 사실 키 맞추기 할 수 있을 겁니다. 3분기 약간 실적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LS도 있는 거죠. LS도 LS 일렉을 자회사로 두면서 전선 것도 있는데 얘도 이때 뽑았던 게 뭐 그때 제2의 포스콘이 어쩌고 해서 150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너무 올라서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인데 크게 뭐 기스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라는 거고, 화장품도 마찬가지죠. 화장품도 3분기 실적이 다 나름 괜찮았어요. 그래서 뭐 코스메카 코리안이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또 실적 발표를 하면 또 이 세론이라고 하죠. 세론. 재료 노출의 매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은 뭐 그런 과정이다. 잉그로드랩도 마찬가지. 얘네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. 일부 세론이 나왔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, 그 다음에 VT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높아서 제가 좀 안 봤는데 이것도 실적이 좋아서 다시 치고 나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본느라는 업체도 하다못해 작은 업체도 치고 나가고, 그 다음 실리콘투라고 미국 쪽 특화된 업체도 좋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 쪽은 일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좋다는 거고다. 그래서 CNC 인터 색조 ODM이죠. 이게 얘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일회성으로 약간 미스를 했는데 4분기 때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기관에 좀 매도가 나서 급락을 약간 좀 깊숙하게 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뭐 빠질 때마다 관심을 좀 갖다는 거고요.
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맥스도 실적 발표하고 또 기관 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뭐 특별히 기선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선에서는 하여튼 뭐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, 요런 것들은 3분기도 좋았고, 그래서 일시적인 세론이 나왔지만은 4분기도 좋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자는 거고요. 그다음에 올해 내내 안 좋다가 최근 올라오는 거를 제가 했는데, 석유화학. 그래서 뭘 보라 그랬어? 응? 대한유라 뭐라 그랬죠? 자, 얘들은 8월 말에 고점 저점을 찍고 시장 어째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. 응? 스물스물 올라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DL 마찬가지. 이때 저점 찍고 안 빠지죠? 뭐 각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고요. 많이 빠졌으니까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다는 거지. 그 다음에 뭐 효성 TNC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요런 애들은 많이 올라서 부담이고, 요런 애들은 많이 빠져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다. 그 다음에 게임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. 크래프톤 얘는 이때 저점을 찍고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근데 다만 요 주가가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, 근데 뭐 20만 원은 여기 좀 단기적인 또 저항선이죠. 그리고 목요일날 지스타 또 재료 노출이 됐으니까 뭐 여기서는 일부 조정을 좀 받겠지만은 이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호재에 또 민감할 수 있고, 게임 하나 터지면은 또 급등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체크를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. 위메이드도 얘도 11월 달에 급등을 했죠. 거의 뭐 3만 원 초반에서 6만 원이니까 더블 간 거지, 더블. 근데 여기도 또 6만 원도 또 저항선이고, 지스타 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지만은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도 게임 하나 잘 터지면은 또 금방 또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들 같은 주의 깊게 같은 뭐 호재를 좀 하다. 그다음 미디어도 마찬가지. 미디어도 그때 드라마라든가 이런 업체들, 특히 이제 CJ ENM 박살이 났죠. 여기도 거의 20만 원 가까이에서 5만 원, 4분의 1토막 거의 4분의 3토, 4분의 1이 됐죠. 5만 원까지 빠졌는데, 얘도 이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또 이때 실적이 좋아진 게 이 CJ ENM의 보세요. 이게 사업부인데 이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게 그 티빙 아시죠? OTT. 그 다음에 이 영화 드라마 제작을 또 합니다. 근데 보시면은 자, 작년 1분기에서부터 이렇게 급감을 해서요, 올해 상반기 때 적자가 이렇게 컸어. 500억 300억. 근데 흑자로 돌아섰죠. 어디가 돌아섰어요? 이 미디어 플랫폼, 이게 티빙이 지금 OTT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수익도 좀 악화됐는데, 뭐 넷플릭스처럼 이제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뭐 단가도 올리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분기당 이런 식의 적자가 이제 줄어듭니다. 이게 흑자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 영화 드라마도 이 컨텐츠리 주강도 마찬가지인데, 미국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어. 근데 분기당 적자가 이렇게 컸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은 할리우드 파업이 있었죠. 할리우드 뭐 작가니 배우니 하니까 드라마 자체를 안 만드니까 그냥 적자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. 근데 9월인가요? 근데 작가 파업도 끝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우 파업도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요런 식의 이제 적자들이 줄어들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컨센서스 400억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대표이사 자체도 여기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서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컨텐츠리 주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박살이 났죠. 지금 고점이
거의 그때 뭐 오징어 게임 하면서 8만 원, 9만 원대에서 만 원까지 좀 빠졌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V자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. 미국 제작사를 또 샀어요. 얘도. CJ ENM 비슷해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업종들은 많이 빠졌는데 호재에 민감하다.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다. 그러니까 요런 뭐더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3분기 우리가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아진 업종이 있습니다. 근데 뭐 현대차, 기아차, 뭐 완성차는 뭐 7월 달에 났었죠. 7월 달에 났으니까 좋죠. 근데 주가만 안 갔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죠. 자동차 기아가 치고 나갔죠.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이 다 좋아졌습니다. 주가는 박살이 났죠. 그래야 이제 여름인가 그때 뭐 추천을 한번 해서 세게 올랐다가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. 근데 실적이 다 좋아졌어. 서현이 한번 볼까요? 서현이요. 자, 작년 4분기 때 600억, 1분기 때 500억인데 2분기 때 360억으로 이렇게 감익했다고 주가가 박살이 났죠. 그죠? 3분기 때 얼마 나왔어? 이거 다 봐야 돼, 이거. 자기 종목들은 다 보세요, 이거. 어떻게 냈나? 자, 영업이익 570억, 576억 나왔어. 얘보다 더 튀어나왔죠? 576억. 자, 시가총액이 4,500억이야. 시가총액이 4,500억인데 분기당 500억씩 나. PR이 뭐 2배, 3배죠. PR 2배, 3배라는 게 뭐야? 2년, 3년이면 그냥 뽑는다는 거야. 거의 3만 원에서 15,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3분기 때 좋아졌으니까 올라가야죠. 성화이텍도 비슷해요. 자, 얘는 500억에서 470억, 30억 감익했다고 주가가 빠졌는데 490억, 다시 500억 가까이 났으니까 하여튼 이 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3분기 때 좋아졌어요. 근데 주가만 박살이 났다. 아까 누가 얘기했죠. 에코플러스도 마찬가지. 하여튼 주가만 박살이 났어. 실적은 다 좋아졌는데. 하여튼 자동차 쪽은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좋아져. 타이어.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원가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.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운송비 같은 게 많이 줄어가지고 원가가 많이 줄어서 3분기 좋아졌습니다. 근데 주가가 또 그만큼 또 최근에 또 반영을 좀 했어요. 자,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쭉 올라오죠. 하여튼 이 타이어들 좋아졌는데 주가는 좀 최근에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.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뒤늦게 주가가 좀 반영이 됐는데 중해제약 목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죠. 이 중해제약은 이 수액 있죠. 수액 우리 링거 우리나라 1등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 제약사 치고는 이익이 상당히 잘 나요. 그래서 3분기 때 270억 가까이 났죠. 작년에 한 분기당 100억 단위에서 4분기 때 300억이고 이제 200억 단위 이렇게 하여튼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는데 시가총액 6천억밖에 안 돼. 제약사가 뭐 PR이 뭐 7, 8배밖에 안 돼요. 엄청 싸죠. 근데 그리고 무슨 모멘텀이 있냐? 이 탈모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. 이 탈모가 되면 뭐 노벨상이죠, 사실 뭐. 어찌 됐든 요런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AI 얘도 의료 AI 그 우리 뭐 상반기 때 뭐 루니시니 뷰노시 같은 이런 것처럼 AI 신약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게 이 아토피 파이프라인이 반환이 좀 됐어요. 그다음에 뭐 과징금 이슈가 좀 있었죠. 그때 이제 뭐 의료 AI니 뭐 탈모니 뭐 아토피니 쭉 뽑아서 여기서 2만 원에서 뭐 한 5만 원까지
더블 이상 났다가 도로 내려왔어. 도로 내려왔는데 실적 까보니까 좋네. 근데 제약업체 치고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갖다 붙일 것도 있어. 뭐 탈모니 뭐 항암이니 어찌됐든 주가가 크게 부담이 없죠 사실. 그러니까 리베이트로 이때 기사가 떠서 이렇게 빠졌다니까. 응? 다 끝난 거야 이제.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.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.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300억. 이 지금 3분기 반영이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상신 EDP라는 업체도 이게 2차 전지 캔이죠. 여기도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분은 보셔라.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.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기타 LCC들이 금요일이죠, 그죠?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. 제주항 사실 다 이때 피크라고 그러고 계속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오른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에어부산. 참 에어부산이 안타까운 게 제일 3분기 실적도 제일 잘 나오고 제일 싼데 자 다른 이게 어쨌든 이 1분기가 478억 이때 LCC들이 다 좋았어. 코로나 풀리고 뭐 일본 여행 터지면서 이제 다 이때 좋았고 이렇게 근데 얘는 2분기보다 더 좋아졌어. 딴 애들은 좀 감액을 좀 많이 했어요.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얘도 뭐 3,500억인데 시가총액이 분기당 뭐 4, 500억씩 나오면 뭐 이건 PER 뭐 2배밖에 안 되겠네. 어찌됐든 그러니까 에어부산이 실적 모멘텀이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리 매각이 된다 그러면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어찌됐든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최근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. 하여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하여튼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시작 전까지 계절적으로 보나 좋다는 거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하면서 이제 가이던스 잘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ETF가 상장을 해서 또 재수 없으면 또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만약에 반도체를 사고 싶다 그러면 조금 요 이후로 늦추자.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조금 오래 했네요. 하여튼 이 업종이랑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충 훑었으니까 잘 보시고 근데 참여하시는 분이 뭐 계속적으로 주네. 하여튼 저는 최소한 들으면은 손해는 안 볼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 지난주부터 이제 백발백중이 이제 4시 생방이 됐어요. 그래서 희한하게 밤에 또 재방을 안 하던데 어쨌든 유튜브로는 올라오니까 그거까지 잘 보시고 4시 생방에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해서 돈을 좀 잘 벌자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했네요. 자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만하겠습니다.